3대 저점과 3대 정점 논쟁.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7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경기 침체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피크론을 두고 과연 페드 연준 위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페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미국 증시도 지금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좀 관망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오늘 월가에서 새롭게 나온 용어가 서머랠리. 사실 서머랠리는 한 5월 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요. 예. 지금 뒤늦게는 하지만 7월 말에 나와서 상당히 눈에 증시 함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늘 금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설렜었습니다. 짐바브웨가 금을 법정화폐로.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디지털 금이라 하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했던 것이 엘살바도르거든요. 근데 이때에도 그냥 방송을 했었습니다는 실물화폐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렇게 통화를 가져가는 게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짐바브웨가 인플레가 지금 몇백만 % 하다가 최근에 좀 진정되긴 했습니다는 예. 급해서 금화를 법정화폐로 한다 하는데요. 실패할 것이다. 금값은 거꾸로 법정화폐로 되면 올라가야 되는데요. 오늘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 것이 오늘 새롭게 이렇게 제기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아무래도 시청자분께서는 뒤늦긴 하지만 서머랠리가 올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자세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빅 이벤트가 있죠. 예. 그래서 7월 달에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속보치 그리고 7월 페드 회의 오늘부터 시작되죠. 예. 워낙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홍익국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중동의 모습이다. 정중동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스냅 실적의 쇼크로 인해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 같은 건 여전히 부진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다시 저가 매수를 많이 했던 것이 테슬라인데요. 예. 오늘은 테슬라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으면 2분기 실적이 비트코인 판매다. 본 실력은 아니다 하는 각도에서 나스닥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800달러가 무너지느냐 하는 이것이 초읽기에 입었던 것이 테슬라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월가에서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서머랠리 가능성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경기적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3대 저점과 3대 정점, 소위 스로파, 피크한 요의 세 트리플 요 문제에서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드 회의 결과도 목요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3시 정도에 나옵니다는 역시 3대 정점과 저점에 대해서 페드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단 증시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라든가 금값이라든가 집값이라든가 가상화폐를 비롯한 이런 것도 지금 경제 여건 사이드에서 제기하는 3대 정점과 저점론에 상당히 좌우되지 않겠나 이런 시각이 월가에서 새롭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3대 저점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받는 게 경기 저점론 아닙니까? 네, 오늘 경기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사항이죠. 이번 주에는 우리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오늘 발표되고요. 예. 이틀 후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느닷없이 닥터 둠이라 하는 루비니 교수, 저는 닥터 자를 앞에 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꾸 틀리니까. 이런 지난번에도 과정에서 한번 틀렸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 경기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좀 볼게요. 저기 우리 작가께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는 예. 중국은 2분기 성장률이 나왔죠. 0.4% 나왔죠. 1분기에 6.4%. 성장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중국은 저렇게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 마이너스로 빠지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예. 저게 저점이 된다는 얘기죠. 참고적으로 중국은 전년 동기비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한국은 전분기 대비입니다. 미국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분기에 0.6%인데 자 2분기는 어떻게 날 것이냐. 지금 노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내지는 0% 내외로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4분기 대비해서 1분기에는 절반 더 떨어졌죠. 1.3%에 0.6%. 그다음에 2분기에는 마이너스 내지는 0% 하면 이 또한 한국 경제 침체 문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분기 대비 연율입니다. 통계 방식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다이렉트리 비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4분기 6.4%, 작년 1분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6%, 7월 28일 날 이틀 후에 발표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선 마이너스 1.6 내지는 마이너스 2%,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렇게 그럴 것이다. 그러면 경기 침체 문제가 나오겠죠.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하반기에는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공산당 내에 예. 시진핑의 장기 집권, 경기는 인민들은 경제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경기 부양 대책이 좀 줄여 발표되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Build Better Act라 해서 BB 액트 같은 것을 이제는 조만간 사실 그 추진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경기 부양책 측면에서 감세라든가 지금 연일 감세 정책 나오죠. 그리고 페이고 정책으로 지출 사이드는 느리지 않지만 공무원들 줄이고 기관 경비 줄이고 이것을 투자성 경비로 이전시키는 이런 쪽으로 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이런 쪽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반기 성장률 수준 자체는 좀 높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2분기가 워낙 낮게 나오기 때문에 저점과 함께 이것이 장기화되면 침체론이 되는 거고 저점론과 침체론이 동시에 나온다. 참고적으로 루빈 교수가 앞으로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때보다 더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이분은 사실 그 2020년 3월에 미국 경기 내지는 세계 경기가 I장으로 추락한다는 쪽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월가에서 보면 오늘 다우존스가 장 막판에 루빈 이교수가 얘기하자마자 장 막판의 주가가 상승세로 돌았던 것도 시장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었다는 것이 반증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대표적인 그 비관론자 중에 한 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경기 저점론 문제와 함께 투자자들이 좀 반길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 국내 증시를 포함해 글로벌 증시도 이제 바닥을 찍지 않았나, 저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증시 자체는 사실 저점론도 침체에 크게 보면 침체에 속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수준 자체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증시는 사실 그 성장률 수준보다도 경기가 언제 터닝 포인트냐 하는 가 중요하다는 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크 오브 스위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경기 순환상에 이렇게 국면 전환 이런 거 얘기할 때 2분기가 경기가 저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그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 미국 경제는 우리가 아까 이해은 앵커께서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얕은 침체라는 표현을 썼죠. 얕은 침체라는 표현을 썼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 패치와 라지 패치에서 골프장에 러프에 빠졌을 때 쉽게 빠져나오는 이런 것을 그 소프트 패치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러프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을 라지 패치다 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은 그 캐서께서 옅은 침체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소프트 패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얕은 침체는 미국의 증시에 반영됐다. 그러면 앞으로 제 증시는 간다는 얘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서머 랠리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비관론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의 이렇게 주가가 반등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베어 마켓이다. 근데 일시적으로 반등한다. 그럼 앞으로 더 고꾸라진다는 얘기죠. 예. 이런 측면에서 지금 증시적인 측면에서 바닥 논쟁이 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그 절충적인 측면도 굉장히 관심이 되는데요. 주가가 더블리장을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반기는 올라간다. 근데 내년은 더 떨어진다 하는 이 측면인데요. 사실은 절충적인 시각은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과거에는 경기는 더블장이 되더라도 증시는 더블장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비관론자들이 사실 그 비판을 이렇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쪽에 얘기들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 문제는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랜만에 CNN의 FGI 지수를 봐서 투자 심리를 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서머 랠리와 그 다음에 베어 마켓 랠리 간에 이렇게 증시 바닥 논쟁이 있는데요. 그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은 CNN FGI에서 보면 일교전에 27.7,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27. 요거 이제 공포 단계입니다. 지금은 공포 단계이긴 하지만
38 정도로 해서 중립과 공포 단계 거의 임계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건적인 측면에서는 증시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쪽의 평가가 나오는 상태에서 서머랠리에 대해서 오랜만에 나오기도 했고 또 그동안 어렵기도 했고 예,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주가가 상승하기를 바라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이게 서머랠리가 오랜만에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듣기만 해도 좀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가상화폐 시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렇게 뒤쪽에 한번 이렇게 다 표를 띄워놓긴 했었는데 지금 바닥 논쟁이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증시의 서머랠리와 베어마켓 랠리에서 바닥 논쟁이 될 때 저 뒤쪽의 그림을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는데요. 경제식견이 좋은 정영국 PD께서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 예. 얘기를 내가 빼고 가느냐. 요즘 회장님들 사이에 이게 배경화면이 굉장히 정영국 PD가 준비하는 이 배경화면이 굉장히 화제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마 정영국 이렇게 PD의 마음도 여기 정리가 아닌가. 이 고음은 이게 뒷전에 물러서 예, 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황소가 황소는 예, 황소가 늙은 황소가 아니라 지금 보니 괜히 앳된 황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네요. 제가 월가에 가더라도 이런 황소는 좀 잘 못 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증시가 오랜만에 고개를 드는 과정에서 사실 그 아까 우리가 CNN, FGIS를 이렇게 봤습니다는 예, 극단적인 상황에서 지나서 지금 그 같은 그 이렇게 공포 단계이긴 하지만 중립과 이렇게 임계 수준까지 올라왔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정영국 PD께서 우리 시청자분이 주식자분들이 굉장히 고생했으니까 애때니까 예. 앞으로 못 탔으니까 황소가 돼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줍시다 하는 저 그림을 뒤쪽에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도 이렇게 바닥 논쟁이 일고 있죠. 워낙 그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죠. 예, 작년 10월에 저게 이제 저게 일중 그래프입니까? 1년 그래프죠. 저쪽에 저게 제일 꼭대기점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작년 11월 10일 날 예.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 6만 6천 달러까지 간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2만 2천 달러니까 상승률로 하락률을 보면 한 70%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에 한국형 사기 사건이 있었죠. 테라라든가 로나 이건 한국형 사기 사건으로 봅니다. 옛날에 테라가 이야기 왔을 때 권무쉽게 하는 사람이 제가 투자자의 손실을 많이 가져간 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렇게 알고리즘의 사기 사건이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방송을 통해서 사기 사건이다 하는 측면인데요. 많은 사람이 테라가 이렇게 급등하고 돈을 버실 때는 굉장히 권무쉽게 사람이 천재다 하는데요. 뭐든지 주가가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는 대선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세프티 밸브를 마련하느냐 문제거든요. 그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발권력이고 같은 금융상품에서 증거금제도거든요. 이거는 알고리즘만 폰지 사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이 테라가 나왔을 때 처음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안전변 문제인데 안전변에 갖추지 못했다. 같은 알고리즘으로 갖춘다는 건 굉장히 루나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99% 폭락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 사건이다. 해외에서 그렇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과 함께 이번에 사기 사건이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거다.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인식이 떨어지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이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 이렇게 금융상품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의 총체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기업이 괜찮다 하더라도 2,200의 손실이 나면 그 회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면 상장회사고 세계에서 4위 업체에 해당되는 것이 2,200억 이렇게 그것도 자체적인 직원에 의해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을까 하는 측면은 그 회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볼 때 한국인 상장 제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엉망이다 하는 쪽에 사회적으로 손실, 외부 불경제, 디스엑스터널리티 팩트를 되기 때문에 예. 상장회사 보면 잘해야 되는 그게 소셜 밸류입니다. 우리 김정호 사장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언론이라는 것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소셜 밸류, ESG에 관련해서 주력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이 사기 사건 때문에 99% 폭락했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것이 너무 떨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우리 이은캐스께서 지적했습니다는 갤럭시 디지털의 CEO의 노브라이스 거이스콘드 것은 50만 달러 갈 것이다. 이게 아마 캐시우드가 51만 달러 갈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50만 달러 갈 것이다 하는 측면이고요.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밸런스도 사실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를 나왔습니다는 예, 그렇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대부분 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분법적에서 비트코인 버리고 가상화폐 버리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도입한다 하는 측면에서 서로 엇갈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가장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즉 디지털 달러를 도입을 늦게 하고 있는 페드 입장에서 이것을 도입하면 주가가 비트코인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50만 달러 더 떨어진다 제로, sometimes 제로 이런 측에서 서로 그 과정에 바닥 논쟁이 있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3대 저점론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3대 저점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3대 정점론 한번 짚어보죠. 이 가장 주목되는 게 인플레이션 정점론 아닙니까? 네. 사실 그 인플레가 세계 최대냐는지 한번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인플레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증시양방, 경기양방과 관련해서 또 각국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주목되는 사항인데요. 오늘 시청자분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것도 월스트리트존에서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예.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아마 3주 전에 먼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일단 인플레가 6월 달에 아주 고점이죠. 그 수치 이렇게 보면 유럽은 8.6%, 미국은 9.1%, 한국은 6%입니다. 그런데 이게 6월 수치인데요. 이 6월 수치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인플레가 정점이 형성된 게 아니냐. 피크한론이 제기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국제유가가 130달러 가다가 지금 100달러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물가를 올렸던 것이 CRB 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든가 이런 측면. 예, 그렇죠. 근데 금주 내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공격이 있긴 했지만 곡물 수출이 재개될 거로 이렇게 봐서 오늘도 곡물 가격이 안 좋고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는 CRB 지수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6월 4일에 CRB 지수가 350인데요. 오늘은 300이 붕괴될까 말까. 그래서 15%는 한 달 사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6월에 9.1% 통계에 대해서 가장 저항감을 반론을 일으켰던 배경입니다. 이것이 그렇고요. 지금 비철금속 중에서 전부 경기 침체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리가격이 안 좋습니다. 한때는 톤당 11,000달러까지 나오니까 지금 7,000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경기 침체 문제. 이게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6월 그 피크한론이 나오는 이렇게 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까지 각국들이 금리 인상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시간을 갖고 하반기 들어서는 금리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물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도 앞으로 기대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장단기 금리 이걸 얘기하는데요. 장단기 금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0년물 장기 금리 아시겠습니까? 지금 10년물 장기 금리가 하락을 통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종전과 다르다는 측면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인플레보다는 지금의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경기 침체 문제거든요. 굳이 말씀드리면 예. 그런 것이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장기물이 주도가 돼서 되는 것은 월가의 관심사가 이제는 인플레보다는 실물 경기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이동되는 상태에서 우리 캐스터분이 지금은 인플레보다는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얕은 침체냐, 깊은 침체, 루비니 교수는 깊은 침체, 라지 패치가 온다. 그다음에 이언 캐스가 전해주셨던 소프트 패치가 온다. 이런 쪽에 얘기 많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인플레는 정점론이 지나는 것이 지금 월가에서 지배적 시기로서 실물 경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 상황도 점검해 보시죠. 지금 국채금리가 3.4%를 찍고 10년물이죠. 네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피크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 국채금리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면 국채금리 오늘 지금 2.81로 이렇게 해서 어제가 워낙 많이 떨어졌거든요. 2.75로 떨어져서 그렇죠. 반반 매일에서 2.11이 되지만 요 사항을 6월 14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9.1% 발표한 이후에 추이를 보면 6월 14일 날 이게 이제 FMC 6월 FMC 시작된 때입니다. 14, 15일 미국 시간으로 이때가 3.48%였습니다. 지금 7월 그 페드 회의가 한 달 만에 이렇게 경과되고 하고 있습니다는 지금 2.81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 달 만에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저거 보면 한 60bp 이상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채권 투자한 사람이 특히 장기 때 투자해서 대박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년물 인플레 관련돼서 가장 상징적 지표에 해당되는 10년물의 금리가 지금은 6월에 인플레 피크 한도를 반영해서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 또한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의 피크 안론, 정점론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채 금리까지 체크를 했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월스트리트저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꺾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 금리 인상 지금 뭐 어떤 분은 다 해가지도 않았는데 다 해가지도 않았는데 인하로까지 얘기하느냐. 예. 3주 전에 그런 것을 우리가 줌통을 통해서 직접 프레어리랑 얘기해서 지금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는 예. 얘기해서 처음으로 전해질 때만 하더라도 시청자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금리를 올리기도 전에 다 올리기 전에 왜 그런부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공식적으로 내년 들어서 금리 인하를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 페드가 본인의 실수에서 금리를 인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다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는 경제 식견이 높으신 분이 아마 제기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 올리기도 전에 금리 인하로 되느냐 하면 이번에 금리를 인상한 어떤 그 배경부터 말씀드려야지 이해가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사실 금리를 올리려면 작년부터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해서 올해 3월 달 화들짝 놀래서 지금 페드 입장에서는 뒤늦게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얼만큼 갤러핑이 올렸습니까? 저 추세 보세요. 3월에 0.25%, 5월에 이건 뭐 4월에 회의가 없었습니다. 5월에 0.5%, 6월에 0.75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갤러핑으로 이렇게 유지한다면 이번에는 1%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보면 자 80년대 축에 폴 볼커식의 인플레 대응은 지금은 경제 여건이 안 좋다. 너무나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훈이 될지 모르지만 폴 볼커의 인플레 대응 방식은 이렇게 지금 상태에선 정답이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금리를 0.75%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쭉쭉쭉쭉 폭으로 올라갔던 것이 갤러핑으로 올랐던 것이 정점을 맞는 거죠. 5월 달에 9월 달에는 0.5%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인플레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는. 그래서 금리 인상 폭의 정점론이 나오는 거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년 들어서 금리 인상의 정점론 이런 게 이제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금리 인상 폭의 정점론이다. 이번을 개점으로 해서 앞으로 죽어진다. 인상폭이 죽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끝으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테크 관점에서도 커다란 전환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정점론과 피크한론과 저점론, 슬로프론이 같이 이루는 것은 재테크 관점에서 굉장히 전환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환점일 때 아무래도 이럴 때는 쏠림 현상을 경계하는 것이 굉장히 재테크 관점에서 중요하다. 낙관적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비관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기에 치우쳐서 이렇게 주식을 매도하면 재산 손실을 기록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우리가 이번에 주가가 떨어질 때 그분의 말씀은 이번에 주가가 떨어질 2,400이다. 그보다 더 떨어지니까 2,200이다. 또 지금 1,800이다. 이런 쪽으로 극단적 비관이고 꼭 안 좋을 때 뭐냐. 안 좋을 때 사실 루비니 교수도 오늘 금융위기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은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서프라임 모기전 닷컴 버블보다 더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데요. 어려울 때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안 좋다. 이 양반들이 국내든 해외든 다들 닥터둠이라 하는데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 닥터라는 표현은 좀 썼지요. 쓰지 말았으면 계속해서 틀리니까 예. 그런 것을 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균형을 유지합사 하는 것을 마지막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때일수록 확실히 이 정중동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신중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